앞서 보신 것처럼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던 낙태죄가 또다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섰습니다. 왜 다시 논란이 된 건지,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낙태죄 찬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진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낙태 시술로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직접 헌재에 헌법 소원을 낸 건데요. 현행 헌법은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또 의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낙태죄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은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예, 이 임신 초기, 즉 12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 태아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생명권의 주체성을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임신 초기에도 수술을 막아서 임산부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서 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자, 뭐 법적으로 상당히 논리 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어떤 논리입니까? 예,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요, 잉태된 그 순간부터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태아가 8주만 돼도 주요 장기가 형성되고, 이 16주가 되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서 태아는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낙태 허용 범위가 좁다면 입법으로 허용 한계를 확대하는 등 조정하면 되는 건데, 낙태죄 자체를 쉽게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6년 전에 이 낙태죄는 합헌이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당시에는 이 찬반 논란 그때도 팽팽했습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이 당시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관 8명 중에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의견이 반으로 갈리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동안 뭐 사회 분위기도 좀 많이 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법조계에서는 위헌 판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헌재의 구성이 지난 2012년 때와는 달라진 게 변수인데요. 이 앞서 이진성 헌재 소장 등 6명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낙태죄는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제 공개 변론에서였죠. 남성들의 책임,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넓히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재판관들이 했기 때문에 결론을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80%인 29개 나라는 산모의 의사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낙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